그 시각에서 이제 얘를 들여다볼 거야. 윤리적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야. 일단은 보자고. 가부터 봐. 이제 일단은 딜레마의 상황이 어떤 건지는 뭐 아까 잘 썼으니까 보자고. 읽어볼게. 조포는 자를 위허라 하며 동무성 사람이다. 일찍이 주군에 출사하여 여러 번 승진하여 현령이 되었다. 직무에 임하여 정치 교하는 청렴하고 바름으로 군에서 그 치적을 상표하여 요서 지방의 태스로 승진케 하였다. 재난에 아주 울부짖은 사람이야. 마주하여서도 위험이 있었고 명성은 변경에까지 울렸다. 부임한 다음에 책임한 다음에 사자를 보내어 어미와 처자를 불러들였으나 모친이 군 경계에 들어오려는 유성으로 향할 쯤에 마침 선비적 1만 여기가 만리장성을 넘어 침파의 악타를 행하여 조포의 어미와 처자를 인질로 삼았고 동시에 군을 공격했대. 조포는 보병과 기병 2만을 이끌고 적군과 대치하였으나 적도들은 그의 어미를 조포에게 내보였다. 인질로 잡았다는 거야. 조포는 슬프게 탄식하고는 어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분신주의가 앞서냐, 군왕에 대한 어떤 공익을 우선할 거냐, 또는 뭐 부자유친이 앞서냐, 효도가 앞서냐, 사익이 앞서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야. 거기 상황에서 딜레마라는 게 뭐야? 양가적 사고를 말하는 거야. 언어는 이게 우리 오늘날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상황,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식으로서 면목 없게도 적은 복록으로나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효도를 다 하고 살고자 하였으나 생각지 못하게 어머니를 재난에 빠지게 하고 말았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자식이었으나 지금은 군왕의 신하인 처지이다. 도의를 따져 말한다면 사사로운 은혜를 위해서 충절을 더럽힐 수는 없다. 10,000번 죽어도 죄를 갚을 방법이 없다. 자, 이게 공익을 지금 우선한다고 보는 거야.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돼. 어미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말해. 이랬을 때 항상 주체 대상들을 다 뒤져보라 그랬어. 그 관점. 아들이여 위호여 사람에게 각기 숙명이 있다고 한다. 어찌해서 사사로운 정 때문에 충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대단한 엄마지. 과거 왕릉의 어머니는 한나라 사자와 대면했을 때 스스로 검 위에 엎어져 그의 뜻을 굳게 하였다. 너도 그와 같이 진력해야 된다. 군왕을 위해서 싸워라. 내 걱정하지 말고 이거야. 조포는 즉각 진격하여 전투를 벌여 적군을 차례로 격파하였으나 그의 어미도 처도 모두 살해되었다. 조포는 어미의 장례가 끝나자 스스로 표를 올려 귀양하여 매장하였다. 황제는 책문을 내려 조의를 표하여 그를 유후에 보냈다. 조포는 장례를 마치고는 향리 사람들에게 고하였다. 녹을 받아먹는 처지에 난을 피하는 것은 충의가 아니다. 어미를 죽이고 의를 이루는 것 또한 효행이 아니다. 그러하다면 어찌 천하의 면목이 서겠는가. 결국 피를 토하고 죽었대. 이 부분은 또 뭘까? 디테일하게 봐야 돼. 지금 이 딜레마의 상황에서 안 봐도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나는 이게 참 책에서 많이 나왔던 거야. 이게 비교적 근래 나온 두 편의 형제 이야기는 충직의 도덕적 무게를 시험하게 한다. 첫째는 그 형제 대계 윌리엄 벌저와 제임스 벌저 형제의 이야기다. 빌과 화이티는 보스턴 주택단지에서 7 형제들과 함께 자랐다. 빌은 성실한 학생으로 하나는 암흑가의 보스가 되고 하나는 검사가 검사인가 공무원이 되고 이런 거야. 이거 뭐지 그거? 상원의장이.
이런 거로 다 영화 많이 나오잖아, 그지? 이거를 제재로 해서 영화도 나왔댔어. 고전을 공부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명문대학이지, 법학 학위를 받았다. 반면 형 화이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길에서 세월을 보내며 절도를 비롯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들어봤죠? 명문대는 거의 다 보스턴에 있어. 응? 하버드, 예일 이런 데들. 굉장히 대학 많은 데야, 거긴. 그냥 동네가 다 대학이라고 보면 돼, 거긴. 두 형제는 각자의 세계에서 권력을 잡았다. 윌리엄 벌저는 정치 인문에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장이 되었고 그 뒤 대학 총장을 데렸다. 화이트는 은행 절도죄로 연방교도소에 복역한 뒤 보스턴에서 갈치, 마약 거래, 기타 불법 행위를 총괄하는 조직범죄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19건의 살인 혐의를 받던 그는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주했고 지금도 여전히 잡히지 않은 채 수사국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윌리엄 벌저는 도피 중인 형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형이 거처를 모른다면서 수사당국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우애가 되게 좋은가 봐. 대심원 앞에서 증언할 때 연방검사가 그를 압박하여 형에 관한 것을 캐려 했지만 실패했다. 연방검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군요. 증인은 매사추세츠 사람들보다 형에게 더 충직하시군요. 가족에. 그러자 벌저가 대답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하지만 솔직히 형에게 마음이 끌리고 형을 걱정한다. 형에게 피해가 간다면 누구에게도 협조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제게는 형을 체포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협조할 의무가 없다. 아까 가와 대비가 되죠. 사우스 보스턴에 있는 선술집에서는 손님들이 형에 대한 벌저의 충성심에 감탄했다. 사람들은. 그죠? 우리 막 그러잖아. 의리 있다고. 형의 거처를 털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형제는 형제잖아요. 자기 식구를 밀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주민의 말이다. 반면 편집국과 기자들은 비판적이었다. 양가적이어서. 어느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다. 그는 올바른 규범을 택하기보다 거리의 규범을 선택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지? 올바른 규범은 뭐야?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 같은 거. 거리의 규범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보고 좋다고 보는 것들. 그죠? 공리의 원리에 따른 거고. 형을 체포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대중협력을 받은 벌저는 비록 수사 방해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요게 또 되게 중요해. 결국은 물러났대. 요건 또 뭐를 얘기를 하나. 응?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죠. 그죠? 칸트가 도덕주의를 얘기할 때 항상 드는 게 뭐야? 살인을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찾아와서 숨겨달라 그래. 그러면은 이때 경찰이 찾아와서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다 하니까 빨리 내놔라 이랬을 때 결과주의, 그러니까 공리주의, 목적론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가 좋은 게 옳은 거야. 그죠? 그래서 근데 발설을 안 해. 그런데 칸트주의, 즉 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정언명령에 따라 옳은 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보편 준칙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경찰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유명한 사례죠. 이게 동양에서도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같은 사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 성현인 맹자는 뭐라 그러냐? 아주 절묘해. 그러니까 동양의 사상의 한 수 더 민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수를 해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숨겨줘야 되고. 기가 막히지, 그지? 어? 명자는 그게 아주 절묘하게 얘기한 거야. 아무튼 이 두 딜레마의 상황, 가족과 관련한 딜레마의 상황인데, 이 딜레마를 설명하라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해결하기 위한 행위가 가까워오는지 평가하래. 아까처럼
공익은 사익에 앞선다. 이거 설정해놓고 쓰면은 이거야말로 자의적인 해석이야. 그죠? 가치 판단은 옳고 그름이라는 게 단정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저 마이클 샌달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봤죠? 그죠? 많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지? 거기서 그게 말은 저스티스 정의에 관한 건데 누구야? 샌달 교수는 대표적인 공동체주의 사상가야. 지금 살아계신 양반이지. 하버드 교수지. 거기에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계속 학생들한테 물어봐. 딜레마의 상황을. 그 책에 다 아주 집약이 돼 있어. 그래서 는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읽으면은 학생들은 읽은 사람들은 혼동스러워. 거기서 답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자주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트롤리 딜레마야. 트롤리가 뭔지 알죠? 기차 뿡뿡하고 천천히 뭐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기차 돌아다니잖아. 그죠? 명물 그런 거야. 그 트롤리 딜레마 상황은 뭐냐면은 길이 두 갈래가 가다가 두 갈래가 있어. 어느 쪽을 트롤리가 한 군데는 피치 못하게 치고 가야 돼. 근데 한쪽에는 2명이 있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10명이 있어. 그러면 학생들한테 봐요. 자, 너는 어느 쪽 피치 못하게 어느 한쪽은 피해를 봐야 되는데 너는 어느 쪽을 치고 갈 거냐? 이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거야? 어떤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10명 있는 데를 제껴놓고 2명 있는 데를 치고선 그렇게 해서 가겠다. 자, 그럼 물어보지 또 교수가. 그래? 그 이유가 뭐야? 전종은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거야. 똑같은 거야. 그 근거가 뭐야? 이때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근거 명확해야지. 더 적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선택한다. 그게 왜 옳다고 보는 거냐고. 그 공리주의. 그러니까 맞죠? 그걸 떠올리는 거야. 공리주의 입장에서. 다수가 얘기되면. 그렇지 않고 얘기하면 모호한 얘기가 되지. 그죠? 논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판단의 증거가. 그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질문을 해. 샌달 교수는. 야, 그런데 그 2명이 너희 엄마하고 네 동생이면 어떡할 거야? 그때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거야? 이런 걸 얘기해. 이게 다 딜레마의 상황들이야. 그 책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샌달 교수는 뭘 유도해? 공동체적 가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답은 없어. 답은. 그죠? 가치 판단의 문제는. 내가 피치 못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뚜렷한 목적 또는 뚜렷한 준칙, 뚜렷한 판단 기준에 따라 준거점에 의해서 그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야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자의적인 거라는 거죠. 그쪽으로 치우친 평가 아니야. 이거 이해되죠? 완전히 자기가 설정을 해놓고 한 거야.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은 로버트 노직 교수 같은 사람들은 화가 나지. 그죠? 개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거 멀리 볼 것도 없어. 코로나 지금 팬데믹 시대에 계속 우리가 나 저번에 그저께인가 있잖아. 생쇼를 했어. 그저께인가에 산을 갔어. 저 양주에 불곡산이라는 데를 갔는데 산을 타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저쪽 넘어갔단 말이야. 차는 이쪽에 세워놓고. 그리고 버스 타고 돌아오면 되겠지. 그래서 갔는데 거기 사람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데인데 버스 정류장만 덩그러니 있는 데인데 시골은 그렇잖아. 근데 버스를 타야 되는데 내가 마스크가 없는 거야. 차에다 두고 온 거야. 야, 환장하겠대. 그래서 내가 수건을 가리고서 탈락을 했더니 운전기사가 안 된대. 그래서 또 못 탔어. 거기서 한 시간을 내가 헤맸어. 응? 그 찾아서 한 두어 정류장 갔더니 편의점 있어서 거기서 샀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 안 쓰면 막 그걸 따라야 되고 그것도 옳으냐 그러냐. 내가 만약에 그걸 탄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무시하고 막 들어가서 탔단 말이야. 과연 그게 또 그럼 잘못된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 서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런데 내가 왜 그거를 마스크를 굳이 써야 돼? 서양들은 좀 마스크 안 쓰잖아. 실내고 뭐고. 근데 우리는 나 같은 경우도 그거 1시간 동안 헤매면서도 못하고서 그거 찾으러 다니고 그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되게 공동체적 가치를 되게 중시하는 거니까. 근데 난 지금도 그래. 내가 그거를 가지고 뭐가 옳다 그러다가 판단을 쉽게 내릴 수는 없겠지. 그죠? 내가 그거를 갖다가 그 자유의 개념에서 적극적 자유 개념이 소극적 자유 개념보다 그랬잖아. 뭐를 해야 할 자유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될 자유가 있다. 마스크 쓰기 싫으면 쓰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막 난리치고 그게 문화고 뭐 정서고 뭐 이런 거겠지만은 어찌됐거나 그걸 가지고 설령 여러분들이 차에서 탔는데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뭐 미친놈 취급하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건 아닌 거야. 도덕적으로다가 그거는 판단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개인이 내려야 될 문제인 거지, 그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공동체적 관습에 질서를 중요하는 데는 내면의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내면의 그런 의식들을. 그러니까 선생님 누누하게 얘기해. 차원의 문제. 차원이라는 게 확장의 개념이야.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야. 좋음과 옳음은 때로는 같은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는 싸잡아서 그렇게 보잖아. 그죠? 이런 사고를 경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얘기가 빗나갔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익이 이걸 보고선 전체 뉘앙스 사익에 우선한다. 이거는 지레짐작의 사고란 말이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고선 평가를 해. 그러면 이거야말로 치우친 평가지. 그죠? 자, 이제 선생님 어떻게 했나 봐. 왜 치우쳤는지 보여줄게. 자세하게 쓰려고 이렇게 길게 썼어. 가와 나는 가족과 관련된 딜레마의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만 하는 윤리적 가치 판단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항상 주제를 보라 그랬어. 다시 속주제는 이거야. 가의 요소 태수로 부임하게 된 조퍼는 자신의 가족들을 임지로 불러들이는 도중에 어미를 포함한 일가족이 적국인 선비족에게 인질로 사로잡힌다. 적군의 인질로 마주한 어미 앞에서 조퍼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보다는 신하로서의 충절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슬프게 탄식한다. 이거 짧게 써도 돼. 선생님 설명하려고 쓴 거야. 조퍼는 사적 감정을 뒤로하고 전투를 벌여 실제로 쓸 땐 짧게 써야 돼. 뒤에가 중요한 거지. 적군을 격파한 후 어미를 죽이고 의를 이루는 것 또한 효가 아니라면서 끝내 자살하고 만다. 나의 빌과 화이트는 형제지간으로 동생 빌은 대학 총장으로 형 화이트는 암흑가의 보스로서 각자의 세계에서 권력을 잡는다. 동생 빌은 살인 혐의로 수배자 명단에 올라 도피 중인 형 화이트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가족을 밀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수사당국에 체포 협조 요청을 거절한다. 동생 빌은 비록 수사방해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형을 체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대중의 압력을 받아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난다. 이걸 되게 내가 유심히 본다 그랬어. 왜 꺼리르다가 이 내용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잘 끌어와가지고 뒷받침 걸 써야 된다 그랬어. 자, 이제 또 봐. 뭐라고 했나? 가나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의 행위가 옳은 결정이었는지를 도덕이론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의 조포의 행위는 동기주의와 결과주의 관점 모두에서 옳은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아까 동기주의 결과주의 모르면 찾아봐. 이거 다 알지? 사사로운 정 때문에 충의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인용해서 해석을 많이 해줘. 풀어나갈 때. 조포는
행위의 결과나 목적을 따져 결정하기보다는 오직 행위 그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따르는 명령으로서의 정언 명령을 따라 행동했기에 동기주의 관점에서 옳다. 맞죠? 한편 전체를 위해 대를 위해 가족을 희생한 그 행동은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인 행동이기에 공리를 중시하는 결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역시 옳은 행동이자 좋은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평가가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죠? 이해됐죠? 전체 이익도 높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단선적으로 보지 말란 말. 그래서 옳은 행동이자 좋은 행동, 공리주의 평가될 수 있다는 거야. 다음으로 비례 행위는 동기주의 관점에서 결코 옳은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그건 뭐 자명하게 나오죠. 이렇게 또 해서 결과적인 관점에서는 일견 옳은 행위로 인식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이 역시 옳은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 이 해석을, 이 평가를 내서 이게 이제 맞는지 보란 말이야. 이게 핵심이었어. 봐. 동기주의 관점에서 볼 때 형의 소재를 알면서도 이를 발설하지 않은 비례 행위는 정직하지 않은 태도이기에 도덕 법칙을 위배하는 옳지 않은 행위이다. 비록 자신한테 좋은 행위일지 모르겠지만 한편 결과주의 한 종류 이기주의 이건 몰라도 돼. 그냥 결과주의 설명하려고 쓴 거야. 관점에서 볼 때 비례 행위는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인식하는 점에서 일견 옳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에 나쁜 폐해를 끼치고 결국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칠 것이기에 옳지 않다. 그는 올바른 규범을 택하기보다는 거리의 규범을 택했다라는, 그래서 할 수 있듯 비리 동기주의 관점에서 행동하기보다는 다수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결과주의 관점에서 행동한 결과 공직에서 물러나고 만 것이 이를 입증한다. 지금 선생님이 논점을 명확하게 설정한 데다가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다 끌어와가지고 이 탄탄한 근거를 댄 거란 말이야. 알겠어? 평가는 반드시 판단의 준거를 세워야 돼.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왜가 문제인 건지 알겠죠? 이해가. 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중요한 거야 이거. 평가하라는 거의 본질이란 말이야 이게.